종목 개수만 보면 한 반반입니다.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이 87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도 비슷한 수준 보여줍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은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었습니다만은 거래소 시장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상승 종목 수와는 관계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철강주, 두 번째로 조선주, 세 번째로 건설주입니다. 일단 오늘 대우조선이 불을 질렀고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강하게 따라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도 지금 대림산업이 이끌면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따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철강은 다들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강하게 이끌면서 벌써 22만 원 부근까지 올라선 모습 속에서 현대제철 따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우조선 같은 종목들의 힘을 입으면서 비슷한 관련 섹터들에서 힘을 내는 모습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본다라면은 오늘 제약바이오, 화장품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저치부심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가장 오늘의 큰 특징은 OLED 관련주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권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모습, AP 시스템이 앞장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에서의 지분 정리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비슷한 관련주들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등 같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엔터 쪽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뉴 같은 종목이 오늘 급등하면서 태양의 후예에 후광을 얻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두산그룹주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까지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주도 종목군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조선주들의 급등 장 초반에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슈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좀 많이 밀렸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어제 다른 조선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차트상으로는 현대미포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주가가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 대우조선이 좀 불을 질렀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 지금 장중 현재 14.6%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외에서 22조 원의 규모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번지면서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오히려 조선주들은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해외 수주전이 계속 불발되고 지연되면서 그로 인한 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주가들이 좀 약세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반대의 영향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조선주를 쫓아가기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지수 자체가 워낙 좀 저점권은 아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등락하는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유할 필요가 현재 수준에서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후까지 지켜보시고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놀라운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죠. 예전에 그 포스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시 보게 됩니다. 20만 원권에 대해서 대체로 좀 어느 정도 저항받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 혹은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로 뚫어냅니다. 오늘도 한 4% 정도 오르는데요. 이런 추세 좀 더 이어질까요?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 유가 하락에 기인해서 그동안 급락했던 원자재 관련 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유가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 시장에서 시세를 내고 있죠. 특히 철강주를 비롯한 다른 원자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OCI가 급등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중국에서 감산 이슈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코가 계속 상승을 하고 최근에 철근 가격 올리면서 이 부분이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절추부심했던 포스코가 계속 시세를 내는 것은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빠르기가 지금 급하기가 문제인데요. 워낙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포스코 22만 원.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작년 7월에 급락하기 시작하는 그 구간대의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격 돌파 안 되면서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가격대 매물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포스코도 보유하신 분들은 조정을 노려보셔야지 추격 매수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하더라도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가 가장 피크가 아닐까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20만 원 이탈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시는 전략을 두시고요. 현대제철도 지난번에 되게 바닥권에서 후발주자로도 계속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지금 현대제철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보다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매력이 있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57,000원 저항대를 뚫고 올라서는 모습이지만 역시 6만 원부터 시작되는 매물대 역시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건설업종도 오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림산업이 대장으로 나서는데요. 현재 한 4% 정도 오르고요. 덩달아서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 바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건설, 철강, 정유 이렇게 세 개는 묶어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최근에 유가 상승에 좀 계속 기인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품 가격 상승에도 기인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들이 그동안 많이 오른 반면에 대림산업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면은 오늘 그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데요. 역시 화학과 건설을 겸비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림산업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이어진다라면은 약 88,000원에서부터 9만 원 부근에 좀 강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주가 위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GS건설도 최근에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매물대 시작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 이 구간 돌파된다라면은 약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저항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직전 고점대 부근에 있습니다. 역시 이 직전 고점 부근에 있다 보니까 건설주 대체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시장 지수가 방향성을 결정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들이니만큼 지수를 보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뉴스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썬데이토즈 오랜만에 좀 이야기 나눠보는데요. 뭐 이슈가 있었죠. 오늘 15% 정도 급등하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오늘 좀 급등락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썬데이토즈를 비롯해서 뭐 제노포커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슈를 등에 업고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와 액면병합 이런 부분들을 빌미로 해서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가 또 다시 상승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상승권의 하단부인 일단 저항대에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12,500원에서 70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에 지금 매물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무상증자와 액면병합이라는 재료를 무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재료로 단순하게 오르기는 어렵겠죠. 일단 실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고점 부근 재돌파 여부가 관건이 되겠고요. 바닥권으로 따진다라면 한 11,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요점을 좀 활용하셔서 대응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하락 그룹이 바로 OLED 관련주들이죠. 어제 서서히 좀 선두주자들이 밀리나 싶었는데 오늘은 대체로 뭐 테라세미콘이나 AP시스템, 비아트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상승 흐름 즐기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또 이럴 때 사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기다렸던 수주 소식이 나왔고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누구라도 들고 있다라면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비중 조절이라든지 종목 교체 차익 실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어제에서 오늘도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AP 시스템 블록딜과 관련해서 일단 AP 시스템 측에서는 뭐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 쪽의 입장에서는 12 발행 시점부터 주식으로 보유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보유한 그런 물량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시장은 계속 좀 급락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회사 자체의 펀드멘탈에는 절대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삼성의 후광을 입었다라는 점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19,500원 부근에 있는 21선이 깨졌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추가적인 조정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이슈가 좀 잠잠해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슬슬 매기가 살아나나 싶었던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 상당히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약세의 흐름 나타내는 대형주들도 꽤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다시 또 거래소에 있는 중대형 민감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또다시 기가 눌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새파랬었는데요. 지금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제 강하게 올랐던 한미약품 종근당 오늘도 상승폭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강한 이슈를 가지고서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일단 종목별로는 조금 등락이 엇갈립니다. 오늘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바이오로메드, 레고캔까지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만 일단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침 약세에서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점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워낙 가격 메리트가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